자, 여기 보니까 의제매입세액이 뭐냐. 의제매입세액은 여러분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값을 내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여러분들 영수증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제 이 세무회계를 배우면요, 영수증을 잘 한번 관찰해 보라고요. 여기 보면은 밥값에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9,100원은 밥값이고, 그 다음에 990원인가 그거는 부가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여러분한테 음식을 팔을 때 그 음식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거는 면세로 산단 말이야. 면세로 사는 농축수 임수산물. 그 여러분들 배추나 뭐 무라든가 뭐 버섯이라든가 이런 거 농산물. 그 임산물이 이제 버섯이죠. 축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수산물, 생선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면세로 사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식당에서 사올 때 부가세가 없어. 부가세가 있는 거를 사다가 넣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부가세가 대부분 다 없어요. 그러면 매출할 때, 밥값 받을 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았으니까 그거를 같은 걸 몽땅 세무서에 내게 되면 식당 하는 사장님들이 참치회사는 참치는 뭐야? 수산물이잖아. 그 사올 때 면세로 샀다가 참치 여러분들 캔 사면은 그거는 전부 다 부가세가 거기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가세만 내고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의제라는 거는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간주, 매입세. 이거는 간주란 말이, 의제라는 거는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매입매출전표 입력으로 작성 또는 직접 작성. 이거는 다 면세로 하겠죠. 면세는 그러니까 카면, 현면, 그 다음에 면세 이렇게 과세 이용을 선택하겠죠. 그럼 면세로 매입하는 농축수 임수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체와 음식점업에서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매입대금 속에 포함된 것처럼 의제하여 원재료에서 공제해 주어 납부세액을 경감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뭐 100만원이다, 104만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만원은 원재료고 4만원은 부가세다. 이렇게 해서 그 4만원을 공제를 해준다고. 이거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순수 원재료 값만 대상이다. 그러니까 순수 원재료, 이거 밑줄 걸었어요. 순수 원재료 값만이지 그 원재료 사올 때 여러분들 그 운반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운반비. 그 운반비 들어간 거는 절대 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원재료 사올 때 배추나 이런 거 사올 때 그 차에다가 실어 오잖아요. 그 운반비 들어갔던 그건 제껴놔야 돼요. 그건 제끼고 풀어야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4분의 4, 과자, 노정업, 제분업, 떡방학관 106분의 6이에요. 여기는 오늘 빵학관 같은데 106분의 6 이런데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102분의 2. 102분의 2는 뭐냐면 일반 기업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이거는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개인 음식점은 좀 영세하잖아. 그러니까 108분의 8. 우리가 110분의 10이잖아. 우리는 10% 공제해 주잖아요. 8%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26분의 6. 자,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 방법. 세금계산서를 갖고 매입한 것은 입력하면 안 된다. 그 자체로 공제가 되니까. 여기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면세를 산 것만 해당돼. 하면, 현면, 면세만 돼요. 생계에서 매입한 건 입력하면 안 돼요. 제조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만 입력하고 간이 영수증은 절대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거 밑줄 보세요. 간이 영수증은 입력하면 안 된다. 또 무증빙도 입력하면 안 돼요. 여기 무증빙 있죠? 입력하면 안 된다.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사업자, 동원참치에서는 매입할 때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돼요. 이
적격증빙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계산서를 받거나 요거 받으면 세 개가 적격증빙이다. 근데 일반 간이영수증 기입대란 영수증 있잖아. 그거 받은 건 부가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가세 공제 받으려면 회사는 절대 그 간이영수증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일반 경비 지출하고는 3만 원까지는 그냥 경비는 그냥 그 간이영수증 받아도 돼요. 무증빙도 입력하면 안 된다. 그러나 농업인한테 매입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한다. 농업인 동그라미. 이 여러분들 계산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없어요. 농업인 공제 안 돼요. 식당은 농업인 공제 안 됩니다. 음식점은 농업인한테 매입하고 간이영수증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은 농업인한테 매입하면 안 돼요. 음식점은 사업자한테 매입한 것만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간이와 세자는 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간이가 있을 때 동그라미 주세요. 간이와 세자는 절대 공제 안 돼요. 그리고 농업인한테 매입한 건 공제 안 됩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는요. 이거는 함정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매입할 때 농업인한테 매입한 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근데 음식점은 농업인한테 매입한 거 공제 안 돼요. 간이영수증 받은 거. 근데 사업자는 농업인한테 매입한 거는 공제 받아. 왜냐면 그런 거 있죠. 복숭아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다. 근데 저기 시골에 가니까 과수원이 있어. 거기 그 할아버지한테 그 복숭아를 잔뜩 사왔어. 사다가 이제 그 통조림 만들려고 그냥 그 과수원 전체를 통째로 다 매입을 했어. 근데 그 농업인이 그 할아버지가 그 과수원 하는데 신용카드나 계산서나 이런 거 발행할 줄 모르잖아요. 뭐 사업자 등록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거 받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제조업하는 사람은. 그러나 음식점은 안 됩니다. 음식점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앞에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이렇게 배달 오는 사람이 있어. 무나 배추 같다 이런 거 배달해 주더라고. 배달해주고 이게 영수증 되는 거 보니까 그게 경동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의 경동시장이 굉장히 싸거든요. 경동시장 청량리 근처 경동시장에서 그 사업자들이 그 사업자권을 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식당에서는 많이 매입을 하더라고. 그런 거는 다 공제가 돼요. 음식점은 사업자한테만 매입한 것만 되고, 그 다음에 간이가 돼서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첫째, 예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외로 농업인한테 매입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음식점은 농업인한테 매입한 건 안 된다. 사업자한테 이런 걸 받아야 된다. 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런 거 받아야 되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의제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매입해서 하는 경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요 방법 1과 2와 3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하지 않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요새는 시험에 이제 요게 3점짜리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까지 입력을 하다 보면 그 문제 점수를 3점 주면서 이런 것까지 입력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직접 입력하는 식으로 많이 내요, 시험 문제.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이제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를 이제 이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활용 패자원, 이것도 의제 매입 신고서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직접 작성하나, 이것도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3점짜리니까 뭐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까지 하게 되면은
요거 자체만 3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너무 점수 배정이 좀 그래서 직접 작성하는 문제로 시험에 많이 내는데 이건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재활용 폐자원은 이제 고물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폐차장하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물상에서 여러 가지 고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지라든가 이런 걸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 개인한테 매입하잖아. 그 수집하는 사람들이 다 개인이잖아요.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물상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뭐 이런 사람한테 면세사업자나 이런 사람한테도 매입할 수 있지만 이제 개인한테 매입하는 것도 많죠. 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수집 시 일정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것은 입력하면 당연히 안 돼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이 자체로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면세로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계산서로 매입하거나 뭐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영수증이나 문제 이런 거 근데 이 재활용 폐자원은 이제 개인한테 매입할 때 이 매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팔을 때는 부가세 10%를 받거든. 그럼 공제받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를 해줘요.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고자동차는 10%고 재활용 폐자원은 3%예요. 그러니까 이게 103만 원이면 3만 원 공제해 준다 이거죠.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세 이용은 이제 면세 이건 면세죠. 부가세 내고 사오는 게 아니죠. 카드로 면세를 샀다. 현금으로 면세를 샀다. 이게 이제 개인한테 사는 거예요. 면세 건별. 이제 개인 그 수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동네에 보시면 폐지 수집해 갖고 고물상에 갖다 팔잖아요. 그 사람한테 사오면 면건. 요렇게 입력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방법이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의재료 매입 탭에서 할 경우 의재 구분은 재활용, 그 다음에 공제율은 숫자, 분자 숫자를 입력하고 이게 이제 자동 반영을 확인 후 이제 추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이거는 아예 분계가 원재료하고 부가가치세가 분리가 돼요. 이게 편리해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전체 입력 탭,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지금까지 전체 입력 탭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밑에 적요란에 적요 7번 재활용 폐자원 신고서 자동 반영분을 선택해야 돼요. 의제 매입은 적요 6번이에요. 자동 반영분. 이거 전체 매입 탭에서 할 때는 이것도 의제 매입도 의제료 매입 탭에서 할 때는 이게 분계가 원재료와 자동 분리가 되는데 전체 매입 탭은 적요 6번 의재료 매입이고 재활용은 적요 7번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매입 매출 전표는 요 재활용 폐자원은 적요 7, 의제 매입세액은 적요 6이에요. 자동 반영분을 선택해야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 것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돼서 작성이 됩니다.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열어 자동 반영된 것을 확인 후 추가 입력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를 추가 입력하냐면 공제율. 근데 공제율이 오는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이고 중고자동차일 때는 110분의 10. 요거 선택인데 자, 그러면 이제 분계는 이렇게 분계가 돼요. 원재료라. 이렇게 자동 분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작성은 모두 직접 작성. 그 다음에 확정 신고 시에는 그 공제 한도도 적어야 돼요. 이건 이제 실기 입력하면서 해볼 거예요. 공급자는 도움말을 눌러서 불러온다. 공급자 거래처는 F2 눌러갖고 불러와야 돼요. 방법 2와 직석, 요 방법 2와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작성 시는 반드시 과세기간 말일 날짜로, 그러니까 이제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일로 일반 전표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자동 분리됐잖아요. 의제료 매입 탭은. 근데 이거는 이게 자동 분리가 안 돼요. 방법 2하고 직접 입력은. 요거는 일반 전표에 원재료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이렇게 빼줘야 돼요. 적협할 타계정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제 공제받을 걸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확정신고 시에는 공제 한도액을 정산해야 되는데, 그럼 매출액, 공급난이죠. 매출액란의 예정분과 확정분, 당기매입액란의 예정과 확정, 영수증 예정 확정, 매입액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에 공제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확정신고 시에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나와요. 중고자동차는 정산 대상이 아니라서 매출액 매입 신고서에 입력하지 않아요. 중고자동차는 워낙 철이 많아서 이거는 재활용 가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한도를 두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거는 뭐 폐지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고철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그 한도를 두고 있지만 중고자동차는 한도를 두지 않아요. 의제 매입에도 여기 한도를 둬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 그 밑에 한도 작성하는 데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 때는 아니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 생략이 됐는데, 여기 지금 요거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요 의제 매입 신고도 재활용 폐자원하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요거 하는 것은 직접 실기를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